저희 전 시간에 디시전 트리를 만들었고요. 데이터셋 준비 과정부터 좀 잠깐 좀 볼까요? 파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read CSV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눴어요. 훈련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눴고, 그거를 다시, 그 다음에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눴어요. 어, 우리가 훈련셋을 더 줄였죠. 이유는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파라미터 튜닝을 할 게 있으면 그 파라미터 튜닝을 밸리데이션 셋에서 검증을 해봐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을 다시 나눴어요. 그죠? 다시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디시전 트리 훈련을 시켰고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훈련과 검증으로 나눈 것들 중에서 훈련만 이용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31마리 가지고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트리를 그렸더니 트리가 뎁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것들은 뎁스가 4에서 끊긴 것들도 있고요. 여기가 뎁스 4에서 끊긴 거죠. 뎁스가 5, 6, 7, 8까지 간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조건들에 따라서 뭐 리프 노드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너무 작으니까 얘를 좀 크게 키워서 봤어요. 그리고 뎁스를 전부 다 본 건 아니고 두 가지까지만 봤어요. 두 가지까지만 봤는데, 어떤 기준으로 노드들을 나눴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처음에는 물고기의 길이를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거고, 왼쪽에서는 물고기의 하이트를 가지고 다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눴다는 얘기고, 오른쪽에서는 랭스를 가지고 나눴다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뎁스에서는 위드스, 랭스, 하이트, 다이어고널을 가지고서 노드들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시전 트리의 여기 안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보시면 mean squared error를 가지고 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mean squared error를 가지고 했네요. 그쵸? 예. 분류에서는 진위 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어, 분류에서는 진위 계수가 부모 노드와 그 다음에 자식 노드 간의 차이가 크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회귀 모델에서는 진위 계수가 아니라 MSE를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value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value. 샘플과 valu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샘플은 알겠어요. 루트 노드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훈련 세트에 물고기 몇 마리 있다? 물고기 31마리가 있다. 우리 아까 쉐입 다 살펴봤죠? 트레인, 밸리데이트, 테스트, 물고기 몇 마리씩 있는지 살펴봤죠? 그러니까 전체 훈련 세트에 있는 물고기는 31마리잖아요. 근데 값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이 value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뭘까요? value의 의미는. 물고기의 무슨 값일까요? 우리 뭐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 예측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무게잖아요, 무게. 이 물고기 31마리의 물고기 31마리의 무게를 뭐라고 예측한다? 336이라고, g이라고 예측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루트 노드에서 31마리 물고기의 무게가 336g이래요. 그럴 리는 없는데. 31마리가 다 무게가 다를 텐데.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걸까요? 31마리 물고기의 평균이에요. 정말 단순한 생각 아닌가요? 엑- Y 트레인을 보시면 되죠. Y 트레인. Y 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레이블인데 누구의 레이블이냐면 훈련 세트 31마리 물고기의 레이블. 다시 얘기해서 훈련 세트 물고기 31마리의 무게예요. 걔네들 평균 내보세요. 336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루트 노드에서 30, 31마리 물고기의 무게의 평균을 계산하니까 336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측을 뭐라고 하겠다? 31마리 물고기를 전부 다 뭐라고 예측하겠다? 336g이라고 예측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MSE가 계산이 되죠. 그죠? MSE는 31마리 물고기 있잖아요. 무게가 있죠. 그 무게에서, 이번째 물고기, 그 물고기에서, 여기 평균값, 지금 여기서 평균값으로 계산해버렸죠. 이거를 빼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한 다음에 31마리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mean squared error가 여기 111048이다. 11만 1000인가요? 그쵸. 11만 1048이다라고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루트 노드를 길이로, 물고기의 길이가 30cm 이하냐, 그리고 30cm보다 크냐, 이렇게 그려보면, 나눠보면, 왼쪽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들어간다? 22마리. 그 22마리 물고기의 평균을 계산하면 138g. 그리고 그래서 이 22마리의 물고기를 전부 다 138g이라고 했을 때 mean squared error가 4079. 4079. 그 다음에 30cm보다 큰 물고기가 9마리. 9마리가 있었는데 9마리 물고기의 평균이 819g. 그래서 9마리 물고기를 전부 다 819g이라고 예측했을 때의 mean squared error는 43,50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 그 mean squared error의 MSE의 차이가 큰 게 이 왼쪽 노드가 MSE가 되게 이 차이가 컸던 거예요. 어, 여기는 11만 천이었고, 그죠? 다 11만 천이었고, 여기는 4천이잖아, 4천.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으로 나눴을 때가 MSE가 차이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MSE가 제일 크다라는 기준으로 지금 나눈 거예요. 디스전 트리가 그런 일을 해준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훈련시키는 거는 코드 두 줄이면 끝나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리를 보면서 트리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예측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노드가 갈라지면 이쪽 노드에는 물고기가 10마리가 있는데 평균이 113. MSE 계산해 보면 1247.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 노드로 간 물고기가 4마리밖에 없어요. 그 4마리의 평균 252g으로 예측하면 MSE는 1089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그 MSE가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그죠? MSE가 낮아지는 쪽으로 트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alue라고 하는 거는 그 노드에 속한 물고기들의 무게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뭐랑 비슷한 결과를 줄 것 같아요? KNN하고 비슷한 결과 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무게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죄송합니다. 길이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하이트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위드스가 비슷한 녀석들끼리 이렇게 노드를 나눠서 리프로 가다 보면 그 리프 안에는 그죠? 비슷한 크기를 갖는 녀석들만 모이겠죠. 그리고 걔네들의 무게 평균 계산하면 당연히 비슷해지겠죠. KNN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각각의 노드에서 밸류가 나온 거는 그 각각의 노드에서 샘플들의
평균 값으로 예측을 한 거다. 어, 이거는 그 각 노드의 밸류는 그, 그 노드에 포함된 샘플, 샘플의 평균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우리가 실제값하고 예측값 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바로 스코어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훈련셋 트레인 스코어라고 할까요? 트레인 스코어는 우리가 훈련 끝난 게 뭐냐면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가 있고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X 트레인, 그다음에 Y 트레인을 주시면 얘가 결정 계수를 출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할게요. 밸리데이션 스코어에는 이제 훈련되지 않은 녀석을 주면 되겠죠. 스코어 여기서 X 우리가 만든 게 벨이라고 하는 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Y 벨이라고 하는 거 만들었어요. 네, 훈련 스코어는 1.0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드 이렇게 보면 여기 리프 노드들 얘네들이 전부 리프 노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리프 노드 여기도 리프 노드 하나 숨어 있었네요. 여기도 리프 노드 하나 숨어 있었고 이거 전부 다 리프 노드예요. 그죠? 요거까지도 리프 노드예요. 요거까지도 이거 거의 다 세보면 거의 31개에 가깝지 않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차가 훈련 세트는요, 오차 거의 없이 어, 그 노드 안에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평균이랑 실제값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훈련 세트를 그 트리를 따라서 쭉 내려보내면 자기가 있는 위치로 가겠죠. 그러니까 스코어는 1.0. 근데 훈련되지 않은 녀석은 0.89, 0.89 이거 결정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심한 거예요? 과대 적합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트리를 적절하게 잘라야 돼요. 트리를 적절하게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만 보면 과대 적합이 심하다. 디시전 트리는 과대 적합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보시냐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직접 하세요, 여러분들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로, 함수를 사용해서, 맥스 뎁스, 어떤 맥스 뎁스가 좋을까? 어떤 맥스 뎁스가 좋을까라고 하는 최적의 맥스 뎁스를 최적의 맥스 뎁스를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신 것과 무엇을 비교해 보시냐면,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 클래스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최적의 하나만 할게요. 맥스 뎁스만 할게요. 맥스 뎁스만. 여기서도 최적의 맥스 뎁스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한 것과 그리드 설치 CV가 해주는 게 결과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드 설치 CV는 그냥 만들고 피팅 시키고 그 다음에 베스트 파라미터가 뭐냐 출력해라 라고 하면 바로 나오죠.
근데 크로스 밸리데이트는 여러분들이 훈련 셋, 검증 셋 점수를 비교해 보시면서 검증 셋의 점수가 가장 좋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하실 줄 아셔도 되는데 어, 얘가 어떤 일을 해주는 건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직접 하실 때는 그 뎁스들 있죠. 뎁스들. 얘를 우리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뭐 뎁스는 두 단계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어, 지금 아까 뎁스가 10을 넘지 않았죠. 그죠? 10을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본값으로 만들었을 때 1, 2, 3, 4, 5, 6, 7, 8. 그죠? 기본값으로 만들었을 때 뎁스가 8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훈련 점수들 저장해보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점수들 저장해보시면 돼요. 반복문 써가지고 앱스 이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훈련 점수, 테스트 점수, 밸리데이션 점수 계산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뭘 한다? 이 안에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한다. 예요. 이 안에서.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하면서 교차 검증하면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 나오잖아요. 네. 뎁스가 2일 때 훈련 점수, 테스트 점수를 각각 저장하고 뎁스가 2일 때 교차 검증한 결과를 트레인과 테스트에 저장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해본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뭘 해본다? 그래프 그려본다죠. 그죠? 네. 그 스코어, 스코어를 Y축에다가 둔 스코어스 그래프를 그려보면 뎁스가 얼마일 때 제일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리드 설치는 그냥 해주세요 라고 딱 돌려버리면 알아서 찾아주는 거고.
뎁스가 얼마가 적당하던가요? 혹시 찾으신 분? 잘 안 나오던가요? 그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은 같이 해볼까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로스 밸리데이트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납시즈 이거는 뭐예요? 디시전 트리에서 우리가 시도해 볼 그죠? 결정나무 디시전 트리에서 에서 테스트 할 맥스 뎁스의 크기들이죠. 맥스 뎁스들이죠. 맥스 뎁스들이고 여기는 그 교차 검증을 할 때마다 교차 검증에서 훈련셋의 점수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차 검증에서 그 계산된 무엇을 훈련 셋 점수. 사실은 점수들의 평균일 거예요. 평균. 이거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얘는 뭐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차 검증에서 계산된 무엇을 테스트 셋. 여기서 테스트 셋은 문맥상 의미는 검증 세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5폴드면은 거기서 10% 띄어내는 거잖아. 예, 20% 띄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계산된 테스트 셋 점수들이 있을 거고 그 평균을 점수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그 리스트예요. 자, 그러면 뎁스가 2부터 바뀌겠죠? 뎁스가 2부터 바뀔 거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기 전에 리그레서를 만드셔야 돼요. 리그레서를 만드셔야 되는데 우리는 리그레서를 뭘로 만들 거예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로 만들 거예요. 그죠?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는 mean squared 에러를 가지고서 트리를 나눌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는 진위 계수를 이용해서 트리를 나눌 거다, 노드를 나눌 거다라고 되어져 있고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는 mean squared 에러를 가지고 나눌 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파라미터 중에 뭐가 있냐면 max, max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에 d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d. 2부터 9까지 되겠죠. 2부터 9까지. 어, 랜덤 스테이트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레서가 있죠. 자, 리그레서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이때 에스티메이터 n은 우리가 만든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주시면 되고요. x는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기 전에 훈련 셋을 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검증 셋을 띄어낸 다음에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훈련 셋과 검증 셋을 나누기 이전에 그 테스트 셋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 셋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 Y, train, full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CV가 기본값이 오차 검증. 근데 다 할까요? 네. CV, Yfold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CV 다음에 있는 게 N-drops가 있죠. 요거는 이런 게 나오면 마이너스 1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될 거고. 어, 파람즈는 여기 알아서 바뀔 거니까 따로 필요가 없고요. 훈련 세트에서 점수를 가져오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훈련 세트 점수를 가져오시려면 return train score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return train score를 tru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가 주시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객체가 훈련이 될 거예요.
그러면 CV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train score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test score라고 하는 속성을 갖게 돼요. 얘를 쓰시려면 요거 반드시 주셔야 돼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훈련셋의 점수를 가져오시려면 얘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근데 얘를 프린트 해보시면 5개가 나올 거예요. 5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어, train, 아, 평균 먼저 낼까요? numpy mean 하고서 얘를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균 값을 어디다 저장하시면 되냐면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리스트 있잖아요. 리스트에다가 append 평균값 교차 검증의 훈련 점수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리스트에 추가할 거다 평균을 누구의 교차 검증의 훈련 스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validation scores에는 append를 하시는데 numPy 점 평균 평균은 교차 검증에서 test scores일 거예요. test scores.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프린트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train scores 하고요. 아, test score겠군요. 여기가. 테스트 스코어겠군요. 그 다음에 벨 스코어스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0.96, 0.99, 0.99, 0.99, 0.99 점점 2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는 0.91, 0.95, 0.94, 0.92, 0.96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만 보면 숫자만 보면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뭘 해보자? 그래프 그려보자, 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어, 선그래프로 뎁스를 X축에다 놓으시면 돼요. 뎁스를 X축에다 놓고 훈련 세트의 점수들을 출력해보고 파란색 동그라미 직선 레이블은 훈련 뭐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선그래프인데 X축 똑같이 뎁스 뎁스 그리고 여기서는 validation scores. 빨간색으로 그리고요. 삼각형으로 그리고 점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 valid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거는 표시할 수 있는 건 다 표시를 할게요. 레전드, 범례를 보여주고요. 그리드 보여주고 X축의 레이블은 depth죠, depth. 트리, depth. 트리, depth. 그 다음에 Y축의 레이블은 R2 스코어죠. 결정계수잖아요. 그래서 R2 스코어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죠. 네. 밸리데이션 셋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거 그 플런셋은 1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뎁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프 노드가 많아지는 거고, 리프 노드가 많아지면 하나의 리프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 아니면 많아야 두 마리 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훈련셋에서는 오차 거의 없이 맞추게 될 거고, 테스트 셋은 그렇지 않겠죠. 검증 셋은 그렇지 않을 거고, 지금 점수를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 6보다 큰 거는 쓰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는 내려가고서는 올라올 기미가 없죠. 여기서는
내려갔다가 이게 우연히 올라온 것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예. 3에서, 3에서 점수가 좋았다가 내려갔어요. 일반적으로는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 더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우연히 올라간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가 정말 좋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6보다 넘어가게 되면 6보다 넘어가 여기서는 더 이상 좋아질 기미는 없어요. 만약에 뎁스를 더 늘린다고 해서 뎁스를 더 늘린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만 찾은 가장 좋은 뎁스는 6이에요. 그래프에서 찾은 거는. 그러니까 검증 셋에서 좋아야 되겠죠. 검증 셋에서 좋아야 되고 훈련 셋은 아무리 좋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대적합이 가장 적은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바로 맥스 뎁스는 6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 이거 말씀드렸죠. 아그맥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베스트 스코어 인덱스 어떻게 찾는다? 밸리데이션 스코어에서 넘파이점 아그 맥스 아그 맥스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스코어스 이렇게 하면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하는 거라 그랬죠. 리스트 안에 벨 스코어스의 최대값의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덱스를 어디서 이용하면 될까요? depth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best score 인덱스를 사용해 보면 값이 뭐라고 나올까요? 6이라고 나오죠. 2, 3, 4, 5, 6, 뭐 이렇게 해서 인덱스 6, depth 6이 가장 좋은 depth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음, 얘는 bell scores 에서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은 거고 최대값의 인덱스를 여기서 찾으면 vel scores가 최대인 최대인 depth를 찾는 거죠. depth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똑같은 인덱스에 있는 값으로 depth를 찾으면 그게 vel scores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max depth가 되는 거죠. 검증 셋에서의 점수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뎁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우리가 직접 사용해서 한 거예요. 한 거고, 그리드 설치는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그냥 함수 딱 하나만 딱 쓰면 베스트 파라미터를 바로 찾아주죠. 시간이 돼서,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하고 점심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어, 바로 그리드 설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CV라고 하시고요. 그리드 설치 CV 하시면 돼요. 자, 에스티메이터 만드시면 되죠. 우리 디시전 트리 사용할 거잖아요. 여기서 생성자 바로 불러버릴까요? 디시전 트리 리그 레서 랜덤 스테이트만 줄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기본 값으로. 자, 이게 우리가 그리드 설치를 할 때 사용할 예측기, 에스티메이터.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라미터가 아까 그리드라고 되어 있지 않았나요? 두 번째 파라미터 파람 그리드. 파람 그리드는 뭘로 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딕셔너리. 그죠? 딕셔너리니까 중괄호를 쓰시면 돼요. 우리는 딱 하나만 할 거예요.
맥스 뎁스만, 맥스 뎁스만. 그리고 아까처럼 배열 주시면, 여기서는 배열 만들어 주시면 돼요. numPy.a range. 두 개부터 찾아라. 10개까지 찾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얘한테. 음. 그러면 두 번째 파라미터도 끝났고요. 여기에 n jobs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 아, 그리고 여기도 그거 있어요. CV라고 하는 거 있어요. 파이폴드 교차 검증. 근데 이거 안 주셔도, 안 주셔도 얘는 기본값이, 기본값이 5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설치 객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 설치 CV를 피팅시키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따로 나누실 필요가 없으세요. 트레인 풀, 그 다음에 Y 트레인 풀, 요것만 딱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시면 됩니다. 훈련이 끝났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리드, 그리드 CV.best 파람즈를 찾아보시면 여기서도 똑같이 맥스 뎁스는 6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면서 아니면은 아그맥스를 이용해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까지를 누가 해준다? 그리드 설치가 해준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서도 베스트 스코어까지만 볼까요? 그리드 CV에서 베스트 스코어를 보시면 0.965라고 나왔죠? 0.965. 아마 여기 이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아마 비슷하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어려우세요? 대답들이 없으시군요. 아,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